아버지 이러니까 택시가 안 태워주죠. 이거 커버 다 젖겠네 등에 안 닿게 앉으면 되잖냐. 수건도 있으니까 깔고 탈계땀 냄새도 많이 나고요. 버스 타고 가시면 되잖아요. 택시도 안 태워주는데 제 차에 이렇게 타시면 엉덩이 닿는 데는 가죽이잖아. 수건 깔면 되는데 왜 그래. 이걸 어떻게 닦아요? 새 차 맡겨야지. 타세요. 근데 아버지 등산이 관절에 더 안 좋대요. 괜히 가셔서는 꼴이. 이게 뭐예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차라리 책을 읽으시거나 문화센터를 다니세요. 땀 냄새도 진동하잖아요. 이러고는 버스도 못 타겠네요. 나이 들수록 잘 차려입고 깔끔해야 해요. 택시가 괜히 안 태워준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지하철 탔을 때 봉변 당하셨다면서요. 쉽게 늙으셔야죠. 요즘에는 노인 냄새 나는 사람도 어디 가서 환영 못 받아요. 그니까 땀나는 운동하지 마시고 실내에서 하는 취미를 가지세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5세 고상진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43세 고진구입니다. 고 씨는 하나 있는 아들의 파렴치한 말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남들은 다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해도 고 씨는 전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든 겪어봐야 안다더니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의 심정이 고심은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노인네는 곱게 늙어야 한다는 말이 왜 이렇게 비수처럼 꽂히는지. 고 씨도 그 말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자식에게 듣고 싶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노인을 냄새나고 쓸모없는 인간 취급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대중교통도 잘 이용하지 않게 되었는데 아들에게서까지 그런 취급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타던 차를 아들에게 주었던 것도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계기일 뿐이고 언제고 어떤 형태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겠죠. 지하철 타고 가고 있어. 아이 가까운데 무슨 차를 타고 가. 운전하는 것도 일이야. 5 정거장만 가면 되는데 뭘 알았어. 금방 갈게. 고 씨는 친구와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구를 만나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죠. 평일 오전에 지하철 아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 씨 앞에도 젊은이가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2 정거장 정도 남았을 때 고 씨 앞에 서 있었던 젊은이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씨, 노인네들 때문에 앉을 데가 없네. 고 씨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중얼거리는 소리에 그게 고 씨를 향한 말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 먹었으면 집에나 있지 출근도 안 하면서 하루 종일 지하철에서 죽치고 있으니까 욕을 먹지 이보시오.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요. 그러자 젊은이가 고 씨를 내려다보며 태평하게 대답했습니다. 노약자석에 앉으셔야지. 일반석에 앉아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못 앉잖아요. 그러면서 턱짓으로 노약자석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 자리가 없어서 일반적인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이었는데 그것으로 고 씨를 개념 없는 노인 취급을 했습니다. 아니, 여기는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자 그 젊은이가 불쾌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나이든 사람들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지 몰라도 귀를 씻어내고 싶을 정도로 험한 말들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았지만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몸을 사릴 뿐이었고 고 씨 또한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때마침 고 씨가 내릴 역에서 전철이 정차했고 고 씨는 내리기 전에 그 젊은이에게 한마디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당신 젊음도 영원하진 않소. 그러고 나서 친구를 만났는데도 생각은 딴 데 가 있었습니다. 참 씁쓸하기도 했고 자꾸 그 젊은이의 말들이 떠올라서 괴로웠죠. 그때는 젊은이가 두려워 말을 맞받아치지도 못했습니다. 고 씨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며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요즘 세상은 존재만으로도 젊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는 것인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욕설을 한 젊은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고 씨는 그날 이후로 대중교통은 잘 이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차를 타거나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탔죠. 그런데 오래지 않아서 자동차도 타지 않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고 씨가 아내와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바구니를 싣기 위해서 차를 타고 다녀오던 참이었습니다.
잠깐만 머리 좀 뒤로 해봐. 옆에가 잘 안 보이네. 뒤로 후진을 해서 주차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수십 년 해오던 운전이었지만 요즘 들어 주차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곤 했습니다. 옆으로 더 틀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거기 닿을 것 같아. 옆에 차는 없었지만 화단턱이 높아서 닿으면 차가 망가질 것 같았습니다. 핸들을 조금 틀고 뒤로 천천히 후진을 하는데 그때 고씨의 아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에이고 고양이. 고씨는 무슨 말인지 인식하기도 전에 큰 소리에 놀라 페달을 꾹 밟았습니다. 그러자 차는 총알처럼 뒤로 굴러갔고 고씨는 허겁지겁 발을 옮겨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심하게 덜컹거리면서 제자리에 섰습니다. 심장이 콩닥거려 고씨도 아내도 한참을 말도 없이 굳어 있었습니다. 먼저 정신을 차린 아내가 말했습니다. 뒤에 고양이가 있었어요. 안 부딪혔나. 후방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화면을 보자 뒤쪽에도 화단이 있어 어디 부딪히진 않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순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면 차는 화단을 넘어서서 뒤에 있는 아파트 건물까지 돌진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상을 하니 아찔했습니다. 고양이는 저기 도망갔어요. 당신은 괜찮아요. 아이고 다행이네. 다행히도 아무런 피해는 없었지만 고씨는 크게 놀랐습니다. 짐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도 놀란 가슴이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다 됐나 보다. 70대이니까 오래 운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차 없는 주차장이 아닌 도로에서 일어났다면 끔찍한 일이 생겼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운전대 놓을 때가 된 것 같아. 75살이면 아직 젊어요. 여태 사고도 한 번 없었잖아요.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요. 오늘도 아무 일 없었고. 아내는 그런 고씨를 말렸습니다. 실수 좀 할 수 있지. 그렇지만 고씨는 당황해서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던 순간의 느낌을 떠올렸습니다. 고씨는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좀 더 빨리 운전대를 놨어야 했는데 차를 잘 안 타니까 내가 안일하게 생각했어.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고씨는 자신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아들은 아내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에이, 그건 사람마다 다르죠. 아버지는 운전 문제 없이 잘 하시잖아요. 불안해서 앞으로 운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앞으로 조심해서 하시면 되죠. 뭐 큰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뭘 걱정하세요. 앞으로 운전 안 하시면 어떻게 다니시게요? 불편해서 못 다니죠. 자전거 있잖냐. 그래도 아직은 너무 섣부른 거 아닐까요? 그래서 고씨도 고민이 좀 되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자신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고씨네 집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난번에 운전 안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전에 통화했던 내용을 다시 물어 확인하는 아들. 그리고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큰일 날 뻔하셨다면서요. 진구 씨한테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고 날 뻔했지 뭐냐. 그러자 아들이 용건을 꺼냈습니다. 운전 이제 안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도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연세도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분명히 통화했을 때는 별것 아니라고 했던 아들이 며칠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들이 말하지 않아도 고씨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고씨도 며칠간 생각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어.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지 운전 안 하시면 그 차 어떻게 하시게요? 글쎄다 팔아야겠지. 그러자 며느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 차 안 쓰실 거면 저희 주시면 안 될까요? 갑작스러운 요구에 고씨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차를 말이야. 옆에 있던 아내도 놀라서 물었습니다. 너희 차 2대나 있잖아. 무슨 차가 더 필요해? 애 엄마 차가 너무 작잖아요. 아들이 소형차를 타고 다니는 며느리에게 자신이 타던 차를 주고 고씨의 차를 자신이 타겠다고 했습니다. 그거 차 산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 3년 됐어요.
근데 너무 차가 작으니까 애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기에도 불편하고 남들 보기에도 좀 그래서요. 고 씨와 아내는 조금 고민했습니다. 고 씨의 차도 낡은 차가 아니기 때문에 팔면 얼마라도 돈이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경차 타면 창피하다고 해요. 왜 애들이 창피하대 그렇대요. 서로 너희 집 차 뭐냐고 물어보고 그런다고 고 씨는 놀랐습니다. 첫째, 손자가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속상해서 차를 바꿔야 하나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아버님이 차를 안 쓰신다니까요. 참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하는 며느리 때문에 고 씨도 매정하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 앞으로 운전 안 하시면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멀리 가실 때나 차 쓰셔야 할 때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올게요. 네가 운전기사 노릇이라도 하려고 출근했을 때 말고는 할 수 있죠. 집이 먼 것도 아니고 호언장담을 하는 아들 사실 고 씨도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살면서 자가용을 써야 할 때가 있을 테니 말이죠. 대중교통도 내키지 않고 자전거로는 멀리 가지 못할 테니 아들이 데려다 준다면 조금은 마음이 놓일 것 같았습니다. 그럼 잣값은 안 받는 대신에 네 엄마 병원 갈 때나 필요할 때 불러도 되지. 그럼요 언제든지 부르세요. 언제든지는 무슨 매일 불러도 올래. 아 그렇다니까요. 실없는 약속에 오히려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됐어 그렇게 말 안 해도 준다. 그러자 아들 며느리가 무척 기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기뻐하는 아들 며느리를 보니 고 씨도 흐뭇했습니다. 자 여기 차키 온 김에 가져가. 고 씨가 현관 옆에 걸려있던 차키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티 하나 더 있을 건데 나중에 찾으면 줄게. 아들은 기쁘게 차키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고 씨의 차를 타고 갔지만 그날 이후 고 씨도 아내도 굳이 차를 태워달라고 아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승반경이 그렇게 넓지가 않으니 차를 탈 일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마트도 조금씩 자주 장을 보면 자전거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자가용이 필요한 일이 아예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차를 준 지 반년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여보 성훈이 엄마 있잖아요. 이번에 아들네 집으로 들어간대요. 근데 작년에 산벽걸이 에어컨을 나한테 가져가라는데 가져올까? 거실에 에어컨 있는데 또 필요해. 에이 안방에는 없잖아요. 요새 날도 더운데 하나 더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공짜잖아요. 안 그래도 요즘 날이 더워 거실에 이불을 깔고 자곤 했습니다. 안방에서 켜고 문을 닫으면 전기세도 아낄 것 같았고 에어컨을 조금만 켜도 될 듯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갖고 오게? 택시에다가 실어오면 되지 않을까요? 가지고 오려면 실외기까지 가져와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택시에 실어? 너무 큰가? 넣으려면 어떻게든 넣겠지만 민폐잖아. 그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친구한테 한 번만 옮겨달라고 하면 되죠. 그 에어컨 사려면 100만 원은 들 텐데 아깝잖아요. 고 씨의 아내가 아들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 언제요? 이번 주에 너 변할 때 아무 때나 괜찮아. 아 그래요. 에어컨요. 아들이 머뭇거렸습니다. 바쁜지 귀찮은지 모르겠지만 부탁하는 사람도 찜찜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말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에게 준 뒤로 처음 차를 본 것이었는데 고 씨가 쓸 때와는 사뭇 다른 내부 모습이었습니다. 의자 가죽 위에 천으로 된 커버를 씌우고 쿠션 같은 것도 놓여 있었습니다. 차를 잘 써서 뿌듯하긴 하지만 아들의 반응이 마음에 참 걸렸습니다. 차 더러워지는데 트렁크에 놓으면 되는데 뭘 크기가 크지 않아 트렁크에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에어컨을 트렁크에 싣고 조수석엔 고 씨가 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용따를 부르세요. 비싸봤자 10만 원이면 될 텐데 고 씨도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매일 부르라더니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귀찮은 티를 팍팍 내니 겸연쩍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손수레를 끌어 집안까지 옮기는 것을 도와주면서도 아들은 투덜투덜댔습니다. 그걸 듣는 아내도 빈정이 상한 듯 보였습니다.
에어컨을 옮기는데 총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지만 아들은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그래서 그날 이후로 고 씨도 아내도 어지간하면 아들에게는 부탁하지 말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였습니다. 오늘 병원에 갔더니 운동을 좀 하라더라. 왜요? 운동 안 해서 허리 아픈 거래요. 나이 들면 당연히 아픈 거지 뭐. 근데 운동을 해야 근력이 생기고 허리 무릎 이런 데가 덜 아픈 하긴 그래요. 그니까 당신도 같이 등산 같은 거나 좀 해보자고. 등산이요? 아이고, 난 다리 아파서 못해요. 아내는 그런 것은 못한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가 한라산 등반하지. 저기 한방병원 뒤에 산 있잖아. 거기나 천천히 올라갔다 오자는 거지. 옆 동네에 있는 큰 병원 뒤쪽에는 낮은 산이 있었는데 가파르지 않고 산책로처럼 길이 잘 나 있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밑에 있는 공원엔 아내와도 자전거를 타고 종종 가곤 했습니다. 아내도 이곳저곳 쑤시다고 했으니 함께 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매일 가자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갑시다. 가서 중간까지만 올라갔다 오자고. 그리고 갈 때 올 때는 힘드니까 택시 타고 가고 무리하려고 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슬슬 올라갔다 올 생각이었습니다. 아내도 마지못해 고 씨를 따라 나섰습니다. 고 씨는 아내의 보폭에 맞춰서 산을 올라갔습니다. 사실 산길이라기보다는 경사진 산책로 같은 수준이었지만 그동안 운동 한 번 안 했던 고 씨와 아내에겐 충분히 힘들었습니다. 중간에 물 먹는 데가 있다는데 거기까지만 갔다 오자고. 왕복 30에서 40분 정도 걸릴 듯한 거리였습니다. 이제 좀 힘들다 싶을 때가 되니 목적지가 보였습니다. 아이고, 이제 내려가요. 더는 못 걸어요. 아이, 참 알았어. 그래도 올라오니까 좋잖아. 그건 그렇네요. 고 씨는 다시 아내와 함께 산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던 중 아내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저기 꽃 봐요.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바닥이 다져진 길 옆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거기론 가지 마. 넘어져. 길이 깔려 있는 곳 외에는 산은 산이기 때문에 가파르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돌을 잘못 밟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아이, 참 조심하라니까. 그러네. 아이고, 나 좀 잡아줘 봐요. 고 씨가 다가가 아내를 일으키는데 바닥이 질척해 함께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침 전날에 비가 많이 와서 흙이 무척 질컥하고 미끄러웠습니다. 다행히 다치진 않았지만 고 씨와 아내는 진흙범벅이 되었습니다. 엉덩방아를 쬐어서 바지는 축축했고 젖은 흙은 둘을 지저분해 보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산을 내려와서 택시를 잡았을 때는 무척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그 상태로 무슨 택시를 타려고 그러세요? 택시기사가 인상을 팍 쓰며 말했습니다. 고 씨가 등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수건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보기엔 그래도 흙은 다 털어서 차가 더러워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수건을 깔으려고 했는데요. 좀 안 될까요? 아, 그래도 안 돼요. 차 더러워져요. 죄송하지만 다른 차 타세요. 아닙니다. 수고하세요. 고 씨는 열었던 택시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수건으로 흙을 닦아내긴 했지만 진흙이 묻었던 옷이 거뭇거뭇해서 더러워 보였습니다. 이를 어째 버스나 지하철 타고 가야 하나.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눈치가 보일 듯했습니다. 멀쩡할 때도 욕먹는데 이런 차림으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다가는 좋은 꼴을 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오늘 친구 집에 있을 텐데 친구한테 전화해 볼까요? 하지만 아들에게 전화하기도 망설여졌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일도 있고 또 아들에게 싫은 소리를 들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집까지 걸어갈 순 없잖아요. 알았어. 내가 해볼게. 그래서 고 씨가 어쩔 수 없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냐? 엄마 아빠 오늘 한방병원 뒤에 등산했는데 네 엄마가 넘어져가지고 우리 둘 다 옷이 좀 더러워졌어. 지금 안 바쁘면 네가 좀 데리러 올 수 있냐? 그러자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요? 택시 타고 오시면 되지 않아요?
그러려고 했는데 고리일에서 택시가 태워줘야 말이지. 그러니까 너한테 전화했지. 그러자 아들은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택시가 안 태워줘요. 그건 승차겁으로 신고를 하셔야죠. 하지만 신고는 신고고 고 씨는 얼른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날이 더워 땀도 많이 흘렸고 넘어지면서 엉치를 찧었는지 찌릿찌릿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집에는 가야 할 것 아니냐. 그러자 아들이 기다리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고 씨와 아내는 산 입구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20분쯤 있자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고 씨가 조수석 문을 열자 아들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러니까 택시가 안 태워주죠. 이거 커버 다 젖겠네. 등에 안 닿게 앉으면 되잖냐. 고 씨가 수건을 깔고 타려고 하자 아들이 또 말했습니다. 땀 냄새도 많이 나고요. 버스 타고 가시면 되잖아요. 택시도 안 태워주는데 제 차에 이렇게 타시면 말끝을 흐리는 아들. 아내도 뒷자리에 타려다 말고 어정쩡하게 내렸습니다. 엉덩이 닿는 데는 가죽이잖아. 수건 깔면 되는데 왜 그래. 어떻게 닦아요? 세차 맡겨야지. 보기엔 지저분해 보여도 수건으로 더러운 건 털어냈고 어느 정도 말라서 차가 더러워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말하는 아들에게 고 씨도 화가 났습니다. 세차 맡기면 그 돈 주면 되잖냐. 아니 그럼 집까지 걸어가리. 타세요. 고 씨도 아내도 수건을 깔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차에 탔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고 씨의 집으로 가는 내내 궁시렁거렸습니다. 아버지 등산이 관절에 더 안 좋대요. 괜히 가셔서는 꼴이. 이게 뭐예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차라리 책을 읽으시거나 문화센터를 다니세요. 땀 냄새도 진동하잖아요. 이러고는 버스도 못 타겠네요. 나이 들수록 잘 차려입고 깔끔해야 해요. 택시가 괜히 안 태워준 게 아니에요. 고 씨도 아내도 더러운 행색으로 돌아다닌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작은 사고가 있었기에 이랬지만 아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하철 탔을 때 봉변당하셨다면서요. 곱게 늙으셔야죠. 요즘에는 노인 냄새 나는 사람도 어디 가서 환영 못 받아요. 그니까 땀나는 운동하지 마시고 실내에서 하는 취미를 가지세요. 고 씨와 아내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부모를 생각해서 하는 소린지 그냥 폭언을 하는 건지. 그런데 아들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주말 이틀 쉬는데 이렇게 불러내시면 진짜 피곤해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인 듯 했습니다. 이런 나쁜 놈이 있는지 차달라고 할 때는 언제든지 부르면 와줄 것처럼 하더니 이렇게 사람이 안면을 확 바꿀 수 있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는 쉬는 날 차 좀 태워달라고 했다고 이러는 거야? 너한테 자주고 우리가 얼마나 부탁했다고. 그래 딱 2번 부탁했다. 그런데 그렇게 싫은 기색을 꼭 해야겠냐. 누가 부산이나 데려다 달라고 했냐. 10분 20분 걸리는 거 좀 한번 데려다 주면 어떻게 돼. 이 차 줄 때 네가 뭐라고 했는지 벌써 잊었어. 아니 차 주셨다고 운전기사처럼 부리세요. 운전기사 내가 정말 그렇게 불러 제껴봤으면 억울하지나 않지. 그리고 자주 뭐가 묻으면 어떻냐. 흙이야 털어내면 되는 거고. 땀 냄새 좀 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창문 열어서 냄새는 빼면 되는 거고. 넘어져서 어디 다친 건 아닌가 물어봐. 주길 바라지도 않는다. 그러면 적어도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누가 자기 차 더러워지는 걸 좋아해요? 아버지 차 주셨다고 너무 생색내시는 거 아니에요? 뭐 생색말을 주고받는 와중에 차는 고 씨의 집 앞에 섰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그냥 내리자. 아내가 고 씨를 말렸습니다. 더는 말할 것도 없어요. 얼른 씻고 쉬고 싶어요. 아내도 화가 나 보였습니다. 고 씨도 아들에게 한마디 더 하려다가 아내를 한번 쳐다보고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너 이놈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이런 괘씸한 놈 전화에 나쁜 놈을 봤나. 그러곤 차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데리고 들어가려는데 아들이 창문을 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게 괘씸하시면 다음부턴 택시 타세요. 괜히 도와드리고 욕먹으니까 저도 기분이 안 좋네요. 고 씨가 무어라 하기도 전에 창문이 올라 차는 출발했습니다. 고 씨도 아내도 벙찐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뭘 잘못 먹었는지 쉬는 날 불러낸 게 그렇게 불만스러웠는지 모르겠지만 고 씨는 황당해서 뒷골이 다 당겼습니다. 고 씨가 차를 준 게 아니더라도 자식이라면 부모가 곤란할 때 좀 태워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물며 그 차가 고 씨가 준 차인데 자신의 차가 더러워진다며 저렇게 짜증을 내는 아들을 보니 차를 준 것조차 후회가 됐습니다. 고 씨와 아내가 집에 들어와 착잡한 표정으로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차를 괜히 줬어요. 고 씨의 아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 타더라도 팔아버릴 걸 여보, 그 차키 하나 더 있지. 지난번에 주지 않았던 차키가 떠올랐습니다. 잠깐만요. 지난번에 내가 찾아놨었는데 아들에게 주려고 서랍장에서 찾아서 놨던 것을 아내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쩌려고요? 뭘 어째 후회되는 건 가서 고쳐놔야지. 고 씨는 얼른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선 아들네 집으로 갔지요. 아들네 아파트 앞에서 차키를 눌러보자 삐빅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를 발견한 고 씨는 얼른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운전을 해서 고 씨의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안에 주차하지 않고 주변 골목에다가 세워두었습니다. 아들도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러자 다음날 아침에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혹시 차 가지고 가셨어요? 빌려줬던 거 가지고 왔다. 그러자 아들이 펄쩍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빌려주셨어요? 저 주셨잖아요. 내가 언제 줬냐? 빌려줬지 왜 말을 바꾸세요? 글쎄다, 말은 네가 바꿨지. 어쨌든 그 차는 내가 어제 가서 팔아버렸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팔았다고요? 거짓말이시죠? 저 지금 차 때문에 회사도 늦었어요. 그리고 차 하나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너네 원래 타던 차는 팔아서 그 돈은 있을 거 아니냐? 그걸로 작은 차 다시 사던지 해라. 아니 아버지, 어차피 운전도 안 하실 거라면서요. 운전 안 하면 돈도 필요 없냐? 아무튼 그런 줄 알고 끊어라. 앞으로는 차 태워달라고 부탁할 일도 없으니까 너도 잘됐지. 진짜 황당하네요. 고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차 진짜 팔려고요? 그럼 팔아야지. 이따가 갖다 올게. 차 판 돈으로 택시나 타고 다니자고. 그러자 아내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 씨도 차를 가져와서 복수 아닌 복수를 했지만 그렇다고 기분이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남도 아니고 아들 일이었으니 말이죠. 아무리 자식이라도 서로 부탁하고 부탁받고 그런 거 하지 말자고 이제 그래요. 나도 이번에 너무 서러웠어요. 그놈이 우리 아들이 맞나 싶었어. 장가가면 우리 아들 아니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그게 맘 편하니까. 고 씨는 아내에게 말하고 있었지만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기적인 자식, 그리고 그런 자식에게 기대하고 실망하는 부모, 더 이상은 불필요한 것에 마음 쓸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려면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거리를 두는 게 맞았습니다. 그것이 고 씨가 나이 들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었습니다.